네, 여러분, 박세영 코치입니다. 면접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지원한 그 기업, 면접이 잡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박수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면접이 잡혔는데, 면접을 준비하는데 기쁜 마음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자, 이건 준비 부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관들이라고 해서 세상에 없는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접관들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면접관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인적성 평가표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면접자라는 신문 때문에 뭔가 내가 공격을 받고 내가 수비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짜잔 하고 펼쳐보세요. 바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의 내용을 보고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지원자의 스펙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주소하고 나이하고 나와 있죠.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또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데 그 바로 밑에가 학력입니다.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 밑에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격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병역사항이 있고 어학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대내 활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력서는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지역을 보겠죠. 이 친구가 지역이 어디지? 우리는 지방에서 근무할 건데 서울인가? 우린 서울에서 근무할 건데 지방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적인 부분들을 우리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학력을 보겠죠. 학력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정고시 출신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 출신인가? 전문대에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전과를 한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학교를 들어간 것인가? 휴학을 오래 했는가? 이 첫 번째 학교 사항이죠. 실업계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볼 겁니다. 두 번째, 대학 전공을 관련된 부분들 보겠죠. 유사 전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끔씩 면접관들께서 실제로 채용에 관여하지 않은 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 아무것이 이 학과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거죠. 가령 컴퓨터만 컴퓨터라는 하나의 학과만 보더라도 소프트웨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있어요. 말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씩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학점이 있어요. 학점이 낮아. 그러면 왜 학점이 낮느냐고 궁금하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또 거기에 휴학이 많아요.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오랫동안 휴학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압박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학점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졸업 유예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묻겠죠. 그건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묻는다. 자, 학점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궁금하기보다는 약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왜 공부 안 했니?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왔다는 것은 학력 부분에 있어서의 학점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을 통과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활동이 있겠죠. 어학, 병역상.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병역이 거의 필요 없겠죠. 단 이제 ROTC라든지 이런 것들을 갔다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병역에서도 요즘에는 잘 물어보진 않지만 거기 현역이 있고 해군이 있고 또 해병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어학 점수. 물론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최소 어학을 맞춰놓긴 했지만 월등히 높거나 또 이제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월등히 높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기계공학과 친구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구매팀에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설계를 썼대요. 기구 설계를. 그럼 면접관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가 땡땡땡 씨 혹시 다른 직무 받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런 내용들은 떠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회사는 여러분들이 역량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배치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또 거기에 대내 활동이라든지 수상 경력도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이런 각각의 이력사항에 대해서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미리미리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력에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하더라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예상 질문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들은 다 거기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예상 질문들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지원서를 제출하고 합격을 기다리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면접을 지금 합격 발표자가 나서 당장 면접을 치러야 되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이력을 펼쳐보시고 면접관이라면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내용을 과연 질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